지하차도 완공으로 을숙도대교에서 광안대교까지 부산의 교통 대동맥이 완전히 이어졌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기장에서 가덕도를 이을 제2차 해안순환도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구 빙상센터 1층에 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해장에 좋은 해초 비빔밥과 대구탕, 그리고 짬뽕이 맛있는 중식집을 소개합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이웃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고 있는 서구가 장례식장과 협약을 맺고 예산을 더 확보해 올해부터 더 체계적인 공영장례를 치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평 지하차도 완공으로 을숙도대교에서 광안대교까지 부산의 교통 대동맥이 완전히 이어졌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기장에서 가덕도를 이을 제2차 해안순환도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부산 해안순환도로. 상부도로 공사 마무리가 남았지만 마지막 퍼즐이었던 장평 지하차도 개통으로 새로운 교통 동맥이 완성됐습니다. 해안순환도로는 길이 총 52km로 거가대교를 지나 을숙도대교, 장평 지하차도를 통과한 뒤 천마산 터널,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광안대교까지 바다 위로 시원하게 이어집니다. 원활한 통행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한 50분 정도 걸리던 그런 시간을 저희가 한 30분대 정도로 이제 한 약 20분 정도 좀 단축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서부산권 교통난이 완화되고 부산 항만의 물류 수송도 빨라지게 됐습니다. 신평장림공단도 있고 부산항도 있고 물동량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용하는 물동량이 많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도로가 이제 개설됨으로써 교통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수송도 원활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대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 입체화 도로를 새롭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등이나 교통 지정체 상황 같은 것들을 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면 저희 국토부에서 이제 공사비 50%를 보조해주는 혼잡도로 사업에 일단은 신청을 한번 해볼 그런. 이번 해안순환도로의 완성은 오는 4월 엑스포 실사단의 방문을 앞두고 공항 접근성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했다는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가 확정되면 기장에서 남구, 영도구, 사하구를 지나 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어지는 2차 해안순환도로 건설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홍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구는 이곳을 관광 안내소로 삼아 문화 해설과 도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남긴 구포 외성입니다. 본성 상단문의 석축지가 온전히 남아있어 일본식 축성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빙상센터 건립 당시 발굴된 유물은 센터 1층에 전시돼 있었습니다. 북구는 최근 이곳을 지역사와 문화유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문화 홍보관으로 꾸몄습니다. 홍보관은 북구 연대기와 구포 만세운동까지 북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양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구가 만들어진 과정과 문화재, 지역 명소, 구포미를 활용한 먹거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지도는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 안에 북구를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북구의 역사하고 그다음에 북구에서 나는 특징들, 북구의 특징 그리고 역사성을 좀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이 공간을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단체 해설도 제공됩니다. 인근 구포 외성을 비롯한 관광지를 둘러보는 도보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우리 관광 해설사분들이 여기 대한 역사적인 얘기나 설화 또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다 들으시면서 좀 더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북구는 홍보관 옆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3월 지역작가 초청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장에 좋은 음식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하고 칼칼한 착한 대구탕과 짬뽕을 맛있게 만들어내는 가게를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구 용호동의 한 찜 전문점입니다. 이곳은 점심 특선이 인기입니다. 이른바 해초 비빔밥과 대구탕. 갖은 해초와 김, 채소를 원하는 만큼 넣고 참기름과 초장도 곁들입니다. 그리고 공깃밥을 넣어 비비면 해초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탕에 든 고기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 한 상 가격은 8,000원. 값싸고 영양가 높은 특선 요리에 남녀노소 줄이 이어집니다. 이번엔 국물이 시원한 짬뽕을 맛보러 갔습니다. 사하구 당리동의 한 중국집. 점심시간 방문 손님의 배달까지 겹쳐 말도 못 걸겠습니다. 우선 맛있다고 소문난 짬뽕을 시켰습니다. 양이 적을까 싶어 곱빼기를 시켰는데 둘이 먹고도 남을 양입니다. 가격은 6,000원. 대패 삼겹살이 빠진 특미 짬뽕입니다. 그냥 여기 오시는 분들이 노인네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또 많이 오시고 하니까 조금 가격 올리기가 또 못하고 예, 그래서 그냥 또 유지합니다. 많이 파는 게 목적인데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조금 운영하는데 조금 힘은 드는데 그냥 잘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짜장면은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5,000원을 주면 100원을 돌려줍니다. 가도 다른 중집에는 대부분이 이런 지금 이제 볶음밥 먹고 있는데 볶음밥이나 잡채나 간짜장 이런 것들이 다 8,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6,000원. 가격도 싸고 또 가격이 싸다고 많이 오는 건 아닌데 맛이 굉장히 또 따라주고. 이 집 주인장 역시 기부천사였습니다. 수년째 무료 급식센터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웃에게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한 끼 식사나 서비스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착한 가게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서구는 가족이 없는 주민이 세상을 떠난 경우 구청이 대신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쓸쓸한 마지막 길을 달래주기 위한 것인데요. 2년 전부터 시작한 공영장례를 올해부터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019년 서구는 쓸쓸한 생을 마친 주민들을 위해 합동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2021년 7월 첫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아닌 이웃들의 마지막 배웅을 받은 주민은 지난해까지 모두 16명. 서구는 지난 21일 부산대병원 장례식장, 고신대 보건병원 장례식장과 협약을 맺고 올해 보다 더 체계적으로 공영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빈소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례식장과의 협약으로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구비로만 치르던 것을 올해부터는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공영장례 대상은 서구 주민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입니다. 장례는 1일장으로 진행되고 비용은 장례용품과 화장 비용 등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22일 오전 9시 7분쯤 강서구의 한 건축 폐기물 수거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야적장 인근 공장까지 번져 건물 3개 동의 외벽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뉴스 보도기사 2편이 제56회 케이블TV 지역채널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선정작은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의 허공에 날린 혈세 100억, 방만행정이 부른 초유의 사태와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의 수십억 들인 전통문화공원, 문 못 여는 속사정입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분기마다 지역 채널 뉴스와 프로그램 중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협회 이래훈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문제를 당당하게 고발하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일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을 앞두고 기장군 연화리 시남 어촌계 해녀들과 협업으로 청정바다 클린 선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부산 지역 24개 조합에서 총 44명이 등록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유치원 돌봄 교실을 확대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106개 유치원에서 운영하던 돌봄 교실을 올해 130곳으로 늘립니다. 돌봄 교실은 온종일 돌봄과 정규 교육과정 전 운영하는 아침 돌봄,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저녁 돌봄 등으로 돌봄 이용 유아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형제와 자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임직원들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해 성금과 이불 600장에 대한 적십자에 전달했습니다. 최근 부산 중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인근 성당의 담벼락으로 갈라지고 앞으로 쏠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당 측과 성당에 오가는 수많은 주민은 혹여나 담벼락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할까 불안에 떨고 있지만 공사는 계속 강행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중구 영주동의 한 성당 담벼락입니다. 25m가량 되는 담벼락 전체가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성당 건물과 담벼락 사이 원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었던 공간은 카메라조차 들어가기 힘들 만큼 좁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벽체는 곳곳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성인 손이 들어갈 만큼 벌어진 틈 사이로 담벼락 위쪽 도로에 땅속까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주민들은 성당 바로 옆 공터에서 공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12월 초에 그 정도 될 겁니다. 약간 기울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성당 측은 행여 담벼락이 무너질까 봐 자체적으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인명 피해에 대한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기 담이 무너져가지고 어린아이들 이거 뛰놀고 하든가 하고 어르신들 숙회도 오시든가 하실 때 혹시나 인사사고 나는 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구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업체는 부랴부랴 지지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안전진단 결과 추가 피해 우려가 없다고 나와 공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피해는 공사 이후 복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조치는 우리가 해드린다고 했고요. 수기로 적어서는 아니지만 그건 해드린다고 했고, 저 공벽도 공무 관련해서도 해드린다고 했고, 원하는 라인대로 그렇게 공벽을 세워드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당 측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건축 허가를 내준 구청에 적극적인 중재와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위험 요인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합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공사로 인한 어떤 위험 사항이 있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건축주한테 행정지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부서 가능한 시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보고 제가 한번 챙겨보러 할게요. 이대로라면 공사 종료 예정인 11월까지 성당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원도심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 신축 공사가 들어갈 때는 누구보다 안전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게 아무리 민간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된 건물 곁에서 이렇게 공사를 할 때는 구청에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사 측에서 안전하게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에 더해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사직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뜨거운 응원 함성이 부산을 가득 메우죠. 야구의 도시 부산에서 그 응원 함성 못지않게 프로 야구 선수라는 꿈을 가슴에 품고 구슬땀을 흘리는 야구 꿈나무들이 있습니다.
동래구 리틀 야구단 선수들의 연습 현장을 공희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날인데도 훈련에 임한 아이들의 함성은 뜨겁습니다. 지난 1992년 창단해 30년 역사를 이어온 동래구 리틀 야구단이 올 시즌 새로운 성적표를 쓰려고 합니다. 코로나19 3년간 제대로 된 시합조차 뛰지 못했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동래구 리틀 야구단의 선수반은 평일 3일간의 맹훈련과 주말 연습 게임까지 소화 중입니다. 공놀이를 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야구를 보러 갔는데 그때 이후로 재밌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야구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야구를 해서 재밌고 좋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어 정규 리그에서 뛰는 꿈을 꾸는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우상을 바라보며 꿈을 키워갑니다. 김한성 선수가 되고 싶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부상 안 당하고 좋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황승민 선수처럼 되고 싶고 코치님이랑 감독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선수반에서 훈련을 이어가는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는 부모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단은 즐겁고 행복하고 그다음에 기본기를 많이 익혀서 대성하는 선수보다는 꾸준히 조금씩 성장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래구 리틀 야구단을 이끌고 있는 김정민 감독. 좋은 경기 성적표 못지않게 야구를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로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전부 다 꿈과 희망을 가진 우리 선수들이 목표는 프로야구 선수일 겁니다. 근데 야구가 특징적인 그 스포츠가 참 매력이 있잖아요. 팀워크, 희생 이 바탕으로 사회 진출을 해도 꼭 그 필요한 일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2의 이대호 선수 아니면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야구 역사를 그려갈 야구 꿈나무들은 오늘도 성장 중입니다. 동래구 리틀 야구단은 올해 개최되는 전국대회에서 8강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뜨거운 구슬땀을 흘릴 예정입니다. 동래구 리틀 야구단 화이팅!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남구는 올해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남구에 주민등록된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나 타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입학생, 그리고 학교 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지원 비용은 30만 원이며 다음 달 6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강서구는 22일 오후 관내 신라스테이에서 기업하기 좋은 부산 강서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서부산권 교통 불편 해소와 산단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물류 고품격 스마트 도시 강서 발전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영찬 구청장은 강서구가 선진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개진하는 기회를 향후에도 계속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남구는 복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한 건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나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리고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경제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입니다. 신고는 위기가구에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하면 되고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서구 송도 오션파크가 일반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송도 오션파크는 2015년 조성된 면적 2만여 제곱미터의 광장으로 축제 행사장과 주차장 등으로 활용됐습니다. 서구는 다양한 분야의 공공단체와 민간단체를 비롯해 개인에게 개방해 복합문화광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목적의 행사 개최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5일까지 4월에서 6월 행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서구 남부민일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3일 행복나눔사랑회 후원으로 고독사 위험금 30세대에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똑똑 한 끼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산 서구는 전체 인구의 27%가 넘는 지역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23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동아대학교 병원과 맞춤형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3일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아미동을 방문한 연산 8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24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영양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타민을 섭취해 주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를 확인해 주시고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